멕시코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한 직후 비판의 목소리는 단지 한국 축구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언론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두 번째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비난의 화살이 처음에는 골키퍼 김승규의 단순한 실수에만 머물렀지만 곧 전술과 팀 운영을 총괄하는 홍명보 감독에게로 급격히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데 가장 큰 책임이 감독의 지도력과 전략적 판단에 있다고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이번 패배가 태극전사들에게 2026 피파 월드컵에서 맞이한 첫 패배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스포츠 전문지 시암 스포츠는 김승규 골키퍼가 단 한 번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멕시코가 승점 3점을 획득하고 조기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뉴 스트레치 타임스는 당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김승규가 동료 선수와 충돌한 후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것이 흘러나온 볼을 멕시코의 로모 선수가 침착하게 빈 골대로 밀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축구 팬들이 가장 실망한 점은 단순히 한 골을 내준 상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답답하고 무기력한 경기 운영 방식이 훨씬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총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는 멕시코의 견고한 수비벽을 끝내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시아 각국 축구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한국은 뛰어난 개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전술 운용 때문에 팀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2026년 월드컵에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회 종료 직후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교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내놓았습니다. 아시아 축구계가 가장 큰 희망으로 꼽았던 한국 대표팀이 너무나도 아쉬운 방식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압박과 비판은 나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는 단순히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를 가르는 경기를 넘어 홍명보 감독 개인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비판이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축구 전문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은 더욱 뼈아픈 상황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 대표팀의 문제를 단순히 김승규 골키퍼 개인의 실수로 보기보다는 감독의 전술 운영 능력 부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멕시코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후에도 한국은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전술적 변화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고 후방 교체 카드 또한 기대했던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은 주로 부정확한 롱패스에 의존하며 단조롭게 흘러갔고 최전방 공격수들은 멕시코의 촘촘한 수비망 속에서 고립된 상황이 반복돼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아시아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김승규 골키퍼의 단일 실수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유럽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하는 스타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준 데 대해 결국 책임은 벤치에 있는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경기 내내 점유율에서 밀리지 않았지만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만큼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연계 플레이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진은 반복적으로 고립되었고 중원 역시 멕시코의 견고한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패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언론들은 이러한 경기력이야말로 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로 기대받던 한국 대표팀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을 다수 보유한 이른바 황금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표팀이 자신들만의 강력한 색깔과 전술적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 강력한 압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같은 한국 축구의 전통적인 장점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설령 조별리그를 간신히 통과하더라도 이런 경기력으로는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과 압박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 역시 단순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넘어서 사실상 홍명보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결승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거듭하거나 16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감독 교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축구 전문가들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황금 세대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대회 이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전사의 도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최소한 무승부만 거둔다면 한국은 2026 피파 월드컵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회 방식에 따라 여전히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이후 팬들의 관심은 단순한 16강 진출 여부를 넘어서 더 용감하고 날카로운 그리고 쓰라린 패배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한국 대표팀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멕시코전과 같은 답답한 경기력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설령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한국의 월드컵 여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자리는 아시아 전역 언론과 팬들의 거센 비판과 압박 속에서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경기가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된 첫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팀으로 복귀한 이후 그는 여러 차례 기울이 살아있고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팀, 세계 강호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 월드컵 조별리그 두 경기 결과가 보여준 것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뛰어난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빠른 스피드와 강한 체력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경기 운영에서는 유기적인 조직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패스는 자주 사라졌으며 라인 간격은 빈번히 벌어졌고 수비에서 공격 전환 속도는 멕시코 같은 경험 많은 팀을 흔들기에는 너무나도 느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패배가 지난 1년 넘게 한국 축구가 드러낸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표팀은 여전히 명확한 시스템보다 스타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팀의 공격은 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멕시코전에서도 팬들은 한국 선수들이 전진 패스보다는 횡패스와 백패스를 반복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해야 했습니다. 과감한 돌파나 공격 전개는 드물었고 경기 막판 절실히 필요한 결정적인 찬스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팬들에게 남은 것은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답답함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한국 축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그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선발 명단 구성부터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비판했고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어 경기 흐름을 바꿀 기회를 자진해서 놓쳤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대표팀 경기력을 과거 외국인 감독 시절과 비교하며 한국 축구의 상징이었던 빠른 템포,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비판은 팬들뿐 아니라 축구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대표팀이 전술적으로 뚜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김승규 골키퍼의 실수는 개인적인 장면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대표팀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거나 실점 이후 흐름을 되찾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키퍼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아야 하는 팀이라면 그만큼 수비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은 최근 수년간 한국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대표팀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벤치에 쏟아지는 비판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다시 승점을 놓치거나 무기력한 경기력을 반복한다면 홍명보 감독이 여론의 지지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조별리그 통과 이후에도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감독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직 탈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바꾸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월드컵은 시간이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 무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회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전 패배 이후 아시아 전역 수많은 축구 팬들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압박감은 모두 홍명보 감독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 한 경기가 남았고 그 경기에서 그는 모든 비판을 찬사로 바꿀 수도, 혹은 한국의 2026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장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논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아시아 축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대표팀이 중요한 순간마다 보여주던 강한 정신력과 투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태극전사들은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팀이었고, 실력에서 다소 밀려도 투지와 정신력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반 시작 직후 실점을 허용한 이후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자신감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패스는 계속 엇나갔고 공격 전개는 갈수록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시아 언론들은 이러한 경기 내용이 0대1 패배라는 결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이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완성된 팀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은 상대가 공간을 내줄 때에만 공격이 살아날 뿐, 멕시코처럼 조직력이 뛰어난 수비팀을 상대로는 효과적인 공격이 거의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점유율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로 이어질 위협적인 기회는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시아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 세계 강호들과 진정으로 경쟁하려면 월드컵 이후 대표팀 운영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칼럼에서는 현 시점에서 황금 세대를 이끌 적임자가 과연 홍명보 감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명확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성공적인 감독은 단순히 선수단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하고 경기 흐름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멕시코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바로 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 또한 동아시아 대표팀인 한국의 패배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이 첫 경기 승리로 만든 유리한 흐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기 16강 진출 확정을 놓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으며 결국 한국은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라도 월드컵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이 처한 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때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대표팀 사령탑에 복구했던 홍명보 감독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비판과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나 전술적 문제를 넘어 그의 지도력 전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감독 교체론이 그저 일부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논란은 방송과 신문 같은 전통 매체는 물론이고 한국 축구 팬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다양한 SNS와 축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가장 뜨거운 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뿐 아니라 축구 전문가, 언론인, 전직 선수들까지도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끊임없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에 대한 불만을 넘어 한국 축구의 방향성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대표팀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홍명보 감독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갖는 무게와 상징성, 그리고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기대치를 고려할 때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설득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팬들과 관계자 모두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국제대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증명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조별 리그에서의 통과는 최소한의 목표이자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한 전진의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거센 비판 속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직은 서두르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명보 감독이나 골키퍼 김승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대표팀의 현재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와 시스템의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월드컵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 앞으로 남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중대한 경기임을 강조하며 그 경기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만약 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승리한다면 이번 월드컵에서의 부진과 실수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는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멕시코전 패배가 단순한 시행착오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수들의 자신감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팬들이 다시 대표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준 답답한 경기력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감독 교체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특정 감독이나 선수 한 명을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전략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내 축구 리그의 발전, 유소년 육성 시스템, 전술적 혁신, 국제 경험의 축적 등 다방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팬들이 가장 실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대표팀이 한때 아시아 축구의 맹호로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명성, 그리고 한국 축구가 지녔던 강한 정신력과 전술적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은 여러 번의 이변과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단순히 운이나 순간의 힘이 아닌 체계적 준비와 강한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팀의 정신력과 조직력, 강팀과 맞설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90분은 단순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경기는 홍명보 감독에게는 자신의 지도력과 대표팀을 이끌 능력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멤버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축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축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한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팬들과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승패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번 경기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분수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한국 축구는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호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패배가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 축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 전면적인 혁신과 재정비를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팬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 단지 월드컵 조별리그의 한 경기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 경기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방향성과 희망을 모색하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뚜렷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 변화와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